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오늘 이 시각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이 시간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히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해주고 계신데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보고 이사님과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가도록 할게요. 먼저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가 본격 나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는 뉴스 나왔죠. 들썩이는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계 전투 벌이고 있지만 실적에 관해서만큼은 믿음이 더 시장에서도 우월하게 점쳐지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4위 열어볼까요? 2차 전지주입니다. 자, 한 계단 더 올라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기사 회생, 상한가로 장 초반부터 직행한 종목이 있죠. 3위에 올라선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원전 수출이 이렇게 발목 잡히는 걸까요? 암초 만난 그쪽 2위 원전주입니다. 자,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그 드라이버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쪽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용한 편,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안고 있는데 일단 이슈는 풍성합니다.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으로 이 이야기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사님께서 3위에 올라와 주셨어요. 코오롱 티슈진. 3년 5개월. 와, 정말 긴 시간. 와, 정말 얼마나 맘 졸이셨을까요? 일단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첫날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그 전략부터 저희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쵸. 낮은 매수가, 좀 높은 가격대로도 한 3만 원 선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지금 오후장엔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일단 뭐 더 사고 싶다 하더라도 네. 현재 위치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충분히 희망을 품고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올해 특히 3분기에 지금 거래 재개가 된 두 기업이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입니다. 같은 섹터에서 그렇죠? 나왔어요. 하나는 신라젠이고 지금 또 하나는 코오롱 티슈진. 자, 그런데 두 기업을 같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신라젠에 대해서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라젠보다는 코오롱 티슈진의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더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보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고 당시에도 이제 인보사에 들어가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된 부분인데 일단 이미 시판을 하고 있었던 제품. 특히나 또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지금 결과값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거의 70%, 80%그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반발세를 노리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라젠을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나라는 질문에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오롱 티슈진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에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먼저 치고 갑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제약바이오 타사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가지만 두 번째로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일단 기술력이라 하면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가장 먼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만 판매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해외에서도 잘 팔려야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인보사에 대한 이야기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모멘텀 그리고 그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상승세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더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조정이 나왔을 때 분명히 오늘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내일도 점상, 내일 모레도 점상, 다음 주에 점상 그러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그렇게 풍족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부 이 단기적인 매수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를 한번 노려보면서 저는 비중을 좀 낮춰 가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라젠에 이어서 코오롱 티슈전에 일단은 오늘 행보로 미루어 보아서 바이오 전반에 투자 심리는 이전과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걸로는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은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는 확인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무슨 일들이 좀 있었냐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그 사이에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버텨왔는데 2차 전지가 잠시 조금 브레이킹에 걸리는 그 순간 제약바이오가 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제약바이오 좋았고 어제 그리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아무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형이다라고 그렇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볼게요. 여기도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활활 타올랐던 그 뜨거웠던 종목이 빠르게 식은 걸까요? 아니면 식고 있는 중인 걸까요? 원전 수출 암초를 만났다. 브레이크라고 봐야 될지요. 수출 모멘텀에 뉴스 이 소송전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님. 네. 근데 이 소송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자리가 그래서 이럴 때가 불확실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수출 모멘텀이 꺾였다?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또 한 번 꺾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실까요? 일단 저는 네. 후자를 좀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긴 꺾였다라고 보이지만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지금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왜냐하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를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판매를 할 때 처음부터 비싼 제품을 가지고 가면 그 고객들이 과연 사줄까라는 물음표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소송전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저가의 이 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하.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다른 나라보다 너무 고가의 이 단가를 부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술력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입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번을 통해서 그 다음이 또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 이번에 물꼬를 트지 못했다 하면 그 다음도 없고 그 다다음도 없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저가에 대한 입찰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소송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이 소송전이 그냥 이렇게 무야무야하게 좀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 이슈로 인해서 네. 한미 동맹, 그러니까 같이 원전 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자, 이 약속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너무 같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너무 많이 갔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원전 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거기서 시운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십수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뉴스로 인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에너토크라든지 G2파워라든지 이러한 쪽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단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려온다고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이 뉴스가 조금 잠잠해질 때쯤 다시 한번 포트에 담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뉴스 때문에 원전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원전주만 빠진 것이 아니고 태양광도 지금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좋았었던
신재생 에너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꼭 활용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했어요. 그럼 맞아요. 오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는 그 중에서 어딘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일단은 시세가 많이 난 그 태양광이라든지 네. 풍력 이쪽은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이 밀린 원전 쪽이 일단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지금 시장의 시선이 모두 성장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OLED 뭐 이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구간에 계속해서 좋았던 태양광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쪽을 바라보기보단 원전주로 한번 천천히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사이즈는 상관없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구간에 천천히 모아가면 괜찮다? 일단 원전주는 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를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밀리지 않고 시세가 살아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다른 중소형 개별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아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성장성의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OLED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가장 윗자리에 이 이슈 올려놔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오늘의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업황 우려에도 뉴 삼성 기대감 활활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은 달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주의 강세는 대장주의 흐름으로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은 이제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픽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를 다 마무리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빌려서 산 주식을 다시 메꿔야 하는 지금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숏 커버링이라 불러요. 일단은 12월이 되면 배당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12월 전에 모든 이 공매도 부분을 좀 다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공매도가 다 마무리가 되면 또 이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숏 커버링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악재들이 이미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선반영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에 시간차의 공격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지수가 강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또 밀릴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강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함의 세기가 이 지속성이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하루 강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중소형 개별주를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려 있는데 네.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많이 속상하시고 그런데 정말 손해는 여기서 볼 수 없다.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추매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평단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수급적인 요인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시는 그렇죠.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되니 중장기적인 랠리보다는 조금은 단발성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좀 랠리를 고려를 해서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를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한다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대형주의 이슈의 중소형주의 탄력도가 이사님 높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그래서 갑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 후반에도 이제 실적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음 달 1일이 창립 기념일이라서 아마 또 청사진이 발표되고 뭐 회장 승진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모멘텀을 가졌을 때 중소형주를 확인하고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기다리는 전략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기다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이미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붙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가 되면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미리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IT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조건은 대신 지금부터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발세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신에 현재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들은 상승 탄력성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중소형 쪽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니까 저는 원익 IPS, 원익 QNC 이쪽 원익 그룹주들이 네. 수급적으로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볼 때는 요즘은 수급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시작의 핫 이슈에 대한 전략들을 꼽아봤는데요. 여러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딱 하나 좀 공략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아요,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오늘의 원픽 선정을 이사님 해주셨을까요? 저는 3번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 면에서요? 그렇죠. 실적 그리고 수급 면에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모두 잡아가고 있는 쪽이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기 실적 기대감 충분히 높게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실적 부담감을 조금은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쪽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호가당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고 개인 무겁죠. 투자자분들이 좀 머뭇머뭇거릴 것 같아요. 실제 사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 9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네.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의 원픽으로 받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